이등병 시절 이야기 합본 제21편 사고사진 전시회와 11초소 총기 자살 사건. 그동안 올린 이등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등병 시절 합본 제21편은 군대에서의 사고 이야기 제1편으로 우리 자대에서 있었던 총기 자살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등병 시절 74번째 이야기 사고사진 전시회와 사고 이야기. 1. 사고사진 전시회. 사회에서나 군대에서 사고라는 말은 모두들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사회에 있을 때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군대 사고 소식을 종종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TV가 그리 보편화되지 못하고 흑백 TV 시기여서 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영상을 쉽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신문을 통한 단편적인 사진 한두 장 또는 거의가 라디오를 통해 내용만 전해들을 뿐이었습니다. 군에 입대하기 전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어도 그 당시에 참혹했던 영상들은 그 후 청문회가 열리면서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군대에 입대해서 우리는 사고라는 말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대에 배치되고 난 뒤에 고참들을 통해 지난날 우리 부대 또는 인근 부대에서 일어났던 사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참들은 작년에 또는 내가 이등병 때 등등 지난 과거 시절을 돌이키며 자기들이 직접 당했거나 또는 그전 선배들로부터 들었던 사고 이야기들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이등병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군대에서의 사고는 사회에서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군대에서의 사고는 거의가 총기류나 폭발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기에 세상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키대대는 전부터 사고부대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말이었습니다. 사고부대에 낙인이 찍히게 되면 상급부대의 관리 대상이 되고 안전교육도 많이 받게 됩니다. 순찰도 많아지고 그만큼 우리의 생활에도 애로점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1981년 5월 18일 성과 측정 제1일차를 마치고 일석점호 시간에 주번사관으로부터 전달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 사진들을 식당 앞에 전시했으니 잘 보고 각자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다음날 아침 식사를 위해 식당에 갔는데 문 앞에 사고 사진들이 쭉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고참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우리 대대 11초소 총기 자살 사건의 사진을 비롯하여 1979년 대암산 대침투 작전을 마치고 복귀하는 도중 수류탄으로 자폭했다는 역시 우리 소대 어느 선배의 사고 사진, 광치령 초소에서 수하에 불응하다 사살된 어느 장교의 사진, 광치령 계곡으로 굴러 떨어진 탱크, 대인지뢰에 희생된 사진 등등 수십여 장의 끔찍한 사고 사진이 큰 액자에 담겨서 식당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적나라한 모습에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몸통을 뚫고 지나간 총알 자국, 온몸을 벌집같이 만든 수류탄 파편, 무릎 아랫부분이 날아가 버린 대인지뢰 피해자, 형태조차 찾을 수 없는 시신. 참으로 처참하고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시된 사고의 절반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 사고였다는 것이고 그 자살 이유 대부분이 애인의 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군대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사랑하는 여인의 존재는 목숨 이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그들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의 변심이 스스로 세상에 살아남을 존재의 이유까지 버려야 했던 것이었나 봅니다. 그 사진들을 보고 밥을 먹는데 정말 밥맛이 영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 참혹한 모습들은 어쩌면 내 형제들이고 더 나아가 나 자신의 모습인 것 같아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러보니 그런 생각은 나 혼자만 하는 것 같더군요. 모두들 개의치 않고 잘 먹고 있었습니다. 감정도 이성도 모두 메말라가는 곳이 군대인가. 기왕 사고사진 전시회 이야기가 나온 김에
내가 들었던 사고 이야기를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고참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40년도 더 넘은 옛날에 그 당시에 들은 내용을 그때그때 메모해 놓은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등병 시절 75번째 이야기. 사고사진 전시회와 사고 이야기. 2. 11초소 총기 자살 사건. 우리 32연대 3대대는 모두 4개의 외곽 초소가 있었습니다. 대대 물탱크와 우리 11중대에서 방막골로 넘어갈 수 있는 길목에 있는 9초소, 그리고 9중대 쪽으로 해서 대월리 사슴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고갯마루에 있는 11초소, 그리고 9초소와 11초소 사이 산등성이의 10초소가 있었지요. 평소에 물탱크는 12중대가, 9초소는 우리 11중대가, 10초소는 10중대가, 11초소는 9중대가 각각 맡아서 경계 근무를 실시하는데, 때로 각 중대가 훈련이나 행사, 파견 등을 나가게 되면 남은 중대가 다른 초소 근무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보통 외곽 초소 근무는 낮에는 1명씩 근무하는 단초로 운용되고 야간에는 2명씩 복초로 운용했습니다. 아무래도 2명이 근무할 때보다는 혼자 근무하는 경우가 훨씬 지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낮에까지 복초를 운용하면 근무 인력이 그만큼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학과 출장이나 훈련에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낮에는 단초로 운용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자대에 갔을 때 소대 2번째 고참이었던 장병장이 일병 시절에 직접 겪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가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죽어도 그때 일은 잊을 수 없노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장병장이 일병이었던 어느 봄날,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시간은 오후 3시경이었답니다. 그때도 9중대를 대신하여 우리 중대가 11초소 근무를 맡아 실시하고 있었는데 소대 선임병이 2시부터 3시까지 근무를 서고 있었고 장일병이 그 다음 근무자였다고 합니다. 우리 중대에서 11초소까지는 쟁걸음으로 가도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당시 졸병이었던 장일병은 소대 선임병에게 1분이라도 빨리 교대를 시켜주기 위하여 급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초소로 오르는 고갯길로 접어들어 오를 때부터 그는 이상한 예감을 느꼈답니다. 본래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외곽 초소는 한가하기 그지없습니다. 평소에는 학과 출장을 위해 각 중대 병력들이 들락거리지만 주말부터 휴일까지는 거의 이동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사슴집으로 전화를 하러 가거나 소주나 다른 물건들을 사러 가는 군인들이 가끔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한 토요일 오후였고 다를 것도 없는 환경인데도 장일병은 왠지 이상한 기분이 들고 가슴이 뛰었다는 것입니다. 장일병이 초소에 가까이 가며 보니까 전임 근무자였던 소대 고참이 초소막 앞에 앉아 있더랍니다. 멀리서 볼 때는 소총을 잡고 앉아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가까이 가서 보는 순간 그의 눈앞에는 숨이 콱 막히도록 엄청난 광경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초소막 앞에 앉아있는 소대 선임병의 소총이 그의 목을 받치고 있는데 그의 목 뒤쪽 머리는 절반 가까이 날아간 채 이미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일병은 즉시 소총을 내팽개치고 그 사람을 등에 들쳐 업은 채 달려 내려오면서 사람 죽었다고 소리소리 질렀답니다. 비록 체구는 작지만 강단이 있는 그로서 능히 할 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일은 즉시 대대에 보고되었고 사단을 거쳐 그의 집에 전달되어 며칠 뒤 가족들이 와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자살 원인이 바로 변심한 애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사고가 벌어지기 얼마 전 그는 그동안 사귀었던 여자에게서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그 내용이 헤어지자는 절교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고민하다가 바로 그날 조용한 11초소에서 스스로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변심이 그의 미래의 희망까지 빼앗아 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부대에서는 주간에도 2명씩 복초를 세우고 실탄 지급도 중지하는 등 후속 대책을 세워 시행했지만 사후 약방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얼마 동안 유지되었는지 몰라도
내가 자대에 갔을 때에는 주간 단초, 야간 복초 체제로 운용되고 있었고 실타는 야간에만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추억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